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은 타고난 천재들이 모인 국가이다.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에 중국 공산당 붕괴되다. 땅은 넓지만 속이 좁은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세계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초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세계 14개 주요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83%가 중국을 비호감 국가로 꼽았는데요. 이는 지난 12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뭐 저도 똑같은데요. 한국인이기에 일본이 싫고 사람이기에 중국이 싫습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 시 신장 위구르족 및 홍콩의 인권을 탄압한 국가, 1대1로 프로젝트로 타국에 막대한 부치를 안기는 국가, 남중국해, 대만 2호도 등 불법으로 타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국가 등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안 씻는 거 하나 추가. 반면 중국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해마다 오르고 있어 모든 정부는 국민의 수준에 달렸다는 말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 하버드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무려 93.1%로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 민폐를 끼치면서 온갖 유치난잡한 일을 벌이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공산당의 확고한 존립을 위해서인데요.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국의 초심은 바로 위대한 공산당의 부흥이라 만천하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이 생각하는 정치의 궁극 목적은 계급 철폐도 인민해방도 아닌 바로 공산당의 유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에 하나 당이 붕괴되면 현재 시진핑을 비롯한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는 권력은 필히 재분배될 것이고 이는 시진핑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될 테죠. 공산당의 확고한 지속 가능성이란 이름 아래 시진핑은 개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주의는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을 제약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반대로 인민 개개인의 사고를 개조하고 인격을 교도하는 국가관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지경에 이른 것도 다 시진핑 덕이 크죠. 그러니 중국의 정권은 욕하되 중국인만큼은 욕하자. 당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주 3시간 이하 제한, 과외활동 및 사교육 시장 제한, 연예인의 인터넷 팬클럽 활동 금지, 음란, 폭력, 배금주의 조장 방송 금지 등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최근 헝다 사태를 유발한 부동산 규제나 빅테크 규제 역시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당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편 이처럼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공산당의 존립을 다름 아닌 한국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인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테리 연구원은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에 실린 기고문 한국의 문화 침공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결국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핵심 키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신드롬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마치 서구 문화가 냉전 시대를 종식했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테리 연구원은 자신도 오징어 게임 시청자라며 오징어 게임이 26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징어 게임은 세계를 강타한 가장 최근의 한국 문화일 뿐 사실 BTS와 영화 기생충 등도 전례 없는 성공을 거뒀는데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문화의 침투에 맞서는데 걱정해왔지만 이제는 중국과 일본이 오히려 한국의 문화 침공을 견제하는 등 한국은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 문화 강국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달콤한 과일로 중국을 유혹함으로써 사회주의 정권에 도전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 맥도날드, 코카콜라,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스 등 서양 문화 수출로 소련을 붕괴시키고 냉전을 끝낸 것처럼 한국 문화는 중국과 북한 등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한국 문화 수출을 남풍으로 치부하고 무기로 경계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되거나 암시장에서 몰래 판매되는 해적판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있고 이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보는 것, 듣는 것, 구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한번 한국 문화에 매료된 중국인들은 이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18일 현재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웨이보에서는 해시태그 오징어 게임은 21억 2천만 클릭, 오징어 게임 왜 인기인가는 3억 6천만, 오징어 게임 복선은 2억 4천만, 오징어 게임 달고나 뽑기 얼마나 어렵나는 2억 6천만 클릭을 기록 중입니다. 동영상 플랫폼인 더우엔에선 해시태그 오징어 게임이 무려 클릭수 24억 7천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보지 말라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현상이죠. 중국 당국이 이미 넷플릭스와 한국 컨텐츠 모두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시진핑 입장에서 매우 당혹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 감독이 만든 한국 드라마입니다. 중국에서 한류는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됐던 2016년 말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종의 금기어입니다. 일명 한한령으로 불리는 쪼다스러운 이 지제는 지금까지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예능, 드라마, 영화를 보려면 불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더구나 이번 드라마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제작 유통하였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는 넷플릭스를 공식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중국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모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중국 당국이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는 VPN을 이용해 시청하고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죠. 한류도 막았고 시청 서비스도 허락되지 않았는데 오징어 게임은 연일 중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됐습니다. 뭐 이해가 되는 게 매일 TV 틀면 나오는 오징어 시진핑만 보다가 한국 훈남 배우들 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거기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도 매우 언짢은데 내용 자체도 중국 방송 규격에 어긋나는 것들로 투성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의 빈부격차를 꼬집고 있는 이 드라마는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장면도 등장합니다. 사회분란 요소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독재 정권이 좋아할 리 만무하죠. 특히 최근 유엔에서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이 중국의 추악한 민낯을 부각시켰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큰 논란이 일기도 하였는데요. 지난 16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OHCHR의 6월 보고서를 인용해 오징어 게임에서 연출된 장기 밀매 장면이 중국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내용에서 게임에 탈락한 참가자의 장기가 밀매업자에게 판매되는 비현실적인 장면을 두고 영국이 중국에서 매우 현실적인 일이라고 전한 것이죠. 뭐 이건 중국이 원조인 거 인정합니다. 그간 전세계 인권단체들은 중국 공산당이 매년 10만 명의 반체제 인사 및 정치범 수용자들에게서 동의 없이 장기를 밀매하는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 기구 소속 인권 전문가 9명은 1년간 목격자 증언을 조사한 결과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 신도, 위구르족, 이슬람교도 등 소수민족 구금자의 장기를 매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징어 게임 신드롬에 가뜩이나 예민한 상황인데 해외 외신들의 이러한 융단 폭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해외 소프트 파워를 당의 큰 위협으로 삼고 자국의 소프트 파워 구축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30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학습 모임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의 문화적 가치와 매력을 전세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하기도 하였는데요. 중국 매력있죠. 매를 버는 힘.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은 절대 한국처럼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가질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학에서 소프트 파워 개념을 처음 만든 조셉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중국은 매년 전국 대표회의에서 소프트 파워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며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요. 중자랄 인정합니다. 반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이 교수는 한국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라며 한국은 문화 측면에서의 소프트 파워를 타고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K-팝과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은 예시는 이미 나왔으므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며 국내적 가치와 그 적용이란 면에서도 한국은 상당한 성공 스토리라고 말하였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허화를 받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철의 장막을 넘어선 서구 문화와 방송에 노출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처럼 중국이 세우고 있는 만리만화 벽은 한국이 가진 문화의 힘에 의해 붕괴될 것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어떤 자원이나 기술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는데요. 독도 문제로 한일 양국의 갈등이 첨예화될 당시 일본 정부는 의도적인 한국 폄하 기사를 쏟아냈지만 현실은 현빈 주연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대흥행을 하였고 BTS 일본 전국 콘서트는 연일 매진 행진 그리고 한국식 화장과 음식 스타일에 푹 빠진 일본인들은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일본 정부를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사일은 요격 시스템이라도 있지 한류는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 시진핑 역시 한국을 속국이라며 입방정을 떨고 있지만 현실은 그저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중국인들 모두 맥을 못 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시진핑 이놈도 오징어 게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문화가 가진 힘은 세뇌와 학습으로 거스를 수 없는 파도입니다. 파도가 치면 몸은 그대로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쌓은 국가 이미지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해외 한류 소비자 조사인 해외 한류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의 권역별 한국 연상 이미지 변화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워드클라우드 세계지도를 제작하였는데 K-팝이 한국 연상 이미지 부분에서 5번의 1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에서 지난 5년간 북한 관련 이미지 연상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북한 한국 전쟁이 세 권역에서 연상률 5위 안에 포함됐지만 2020년 조사에선 오세아니아의 경우 북한 관련 키워드가 순위권 밖으로 하락했고 유럽과 북미에서도 한국 전쟁만 5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2015년, 2018년, 2020년 조사에서 북한 관련 연상 이미지가 현저히 줄어들 때 한류 문화 콘텐츠가 관련 수치가 그만큼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이슈 대신 뷰티, 태권도 등의 문화 콘텐츠 순위가 상승한 것이죠. 더구나 조사 시점 당시 오징어 게임의 흥행 등 최근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조사에서는 드라마에 대한 응답률과 한국 콘텐츠에 대한 더욱 긍정적 반응이 기대됩니다. 중국 공산당 붕괴를 촉진시킬 가장 강력한 칼인 바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위협을 느끼는 중국은 자신들이 원조라며 구라를 늘어놓지만 정작 들려오는 건 나쁜 건 너네가 원조가 맞다 라는 말밖엔 없습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방영되는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이런 기사도 볼 것 같습니다.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 143개국 1위. 왜냐하면 중국은 60개로 쪼개질 것이거든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